그 첫 번째 이야기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을 위한 차입니다. 이 피부를 딱 막아가지고 땀이 안 나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당귀보혈탕에서 나오는 당귀하고 황귀를 넣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틈틈이 또 하루에 2번, 3번씩 식후에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임형택입니다. 새로 컨텐츠 하나를 추가했는데요. 임형택의 티살롱이라고 해서 차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차 마시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 옆에 다구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코로나 없을 때는 환자분들께 체질에 맞는 차도 드리고, 또 긴장 안 하는 차도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차도 드리고 하면서 상담을 제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환자분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아하시고, 또 그 레시피나 이런 걸 알려드리면 댁에 가서 그걸 해보시면서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이 티살롱이라는 곳에서는 일상에 필요한 상황별로 도움이 될 만한 차 레시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을 위한 차입니다. 그걸 수족 다한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예민해지거나 불안할 때 손이나 발에서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이제 수족 다한증이라고 하고요. 손에 땀이 많이 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든요. 특히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이성분끼리 손을 잡아야 되는데 손에 땀이 많으면 그것도 불편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무척 불편하고, 또 제 환자분들로 오시는 또 학생들 보면 시험지를 이렇게 풀어 가는데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시험지 밑부분이 다 젖어가지고 찢어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이제 그 환자분은 볼링 선수였어요. 볼링 특기자였는데 이제 대학교를 볼링으로 이제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기를 손에서 땀이 나니까 볼링 공을 이렇게 잡았을 때 자꾸 미끄러져 가지고 실수를 하는 상황에 이제 저를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료했던 경험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을 위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한의원에도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불편하시다고. 그럼 저희는 이제 자율신경을 조절하거나, 땀이 이렇게 흐르는 것들은 기가 허하거나 또 혈이 허하거나 이런 때 이제 이게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약초들을 배 앞에서 처방을 드리고 하거든요. 이 책은 방약하편이라는 책이에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처방들을 황도연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서머리에서 찾아보기 좋게 해놓은 건데, 저는 학생 때부터 이걸 썼거든요. 학생 때 맹화섭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연세 많이 드신 선생님 한의원에 이제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2시간씩 3시간씩 스터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비방 같은 것들을 여기에 깨알같이 다 이렇게 적어 놓고, 지금도 제가 30년이 지났어도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치료하려면 뭘 드리면 좋겠냐고 했더니, 방약편에 보면 당귀보혈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황귀하고 당귀하고 2가지 약초로 배합된 굉장히 단순한 처방인데, 거기에다가 황귀, 당귀를 굉장히 많은 양을 넣어서 끓여서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그 수족 다한증에는 일단 황귀하고 당귀하고 이 2개가 일단 필요하고요. 다한증에 관련된 그 처방이 유명한 것들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옥병풍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약간 퉁퉁하고 얼굴이 좀 하얗고 하신 분이 조금만 움직이거나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땀이 물자듯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한테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처방이고요. 그래서 병풍처럼, 오그로된 병풍처럼 이 피부를 딱 막아가지고 땀이 안 나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옥병풍산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귀 육황탕이라는 게 있어요. 당귀하고 6개의 이제 황자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황기에도 황자가 들어가고, 숙지황, 생지황, 그리고 황현, 황금, 황백, 이렇게 해서 6가지 황자 들어가는 약재하고, 그리고 당귀하고, 이렇게 처방되는 이제 처방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쓰는 약이냐면, 도한이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자다가 나도 모르게 눈 떠보면, 그 이불이 축축하게 이렇게 땀으로 젖어 있는 경우, 이때 도한에 쓰는 게 이제 당귀육황탕이고, 그래서 제가 이 2개 처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귀보혈탕 거기 처방하고 해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본초 레시피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레시피를 가지고 차처럼 끓여서 조금 평소에 많이 드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수족 다한증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기운이나 혈이 많이 약해진 상태여가지고 며칠 딱 먹고 이게 좋아지지 않아요. 하물며 이제 본초 온전한 처방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안전하고 좀 효과 있는 본초들 몇 개로 해서 이걸 구성한 거기 때문에 댁에서는 드실 때는 그냥 장복을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방을 말씀드리면 일단 당귀보혈탕에서 나오는 당귀하고 황귀를 넣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산조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산조인에도 어떤 자율신경으로 인해서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산조인이 들어가면 좋고요. 또 시호하고 또 황금이 들어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열도 살짝 잡아주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을 좀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귀, 황귀, 그리고 산조인, 거기다 하나 더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건데요. 모려라는 것이 있어요. 약간 전복 껍질도 비슷하고 굴껍데기 비슷한 건데 다 인터넷에 이렇게 찾으면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람수까지 알려드리면 당귀하고 황귀는 20g, 그리고 산조인은 15g, 모려 10g, 그리고 황금하고 시호는 3g, 이렇게 해서 1리터 주전자에 넣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이셔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한 500에서 600ml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 놓고 식후에 한 200ml나 150ml 정도, 종이컵 한 잔 정도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저녁 2잔을 기준으로 해서요, 드셔도 크게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없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해서 3잔을 따뜻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귀는 혈을 보해서 혈액순환도 좋게 하고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은 약재이고요. 그리고 황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운을 완전 보하는 제일 좋은 보기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 좀 약하고 불안감이 좀 있으면서 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또 과민한 상황에서 땀이 많이 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여놓고 틈틈이 또 하루에 2번, 3번씩 식후에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수족 다한증에 대한 본초 레시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손에서 땀 날 때 응급으로 이렇게 오재미처럼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손에 이렇게 쥐면 그 약초 가루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수족 다한증을 좀 없애고 치료할 수 있는 저의 비방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